자, 광전효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전효과와 빛의 이중성이고요. 제목은 광전효과. 여러분, 광전효과가 어떤 건지 먼저 살펴봐야겠죠. 광전효과, 금속에 빛을, 당연히 광이니까 빛을 비쳤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라고 해서 빛과 전자를 이름으로 붙인 광전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때 튀어나온 전자를 여러분 광전자라고 불러요. 뭐 어렵지 않죠? 전자 앞에 광자를 붙인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금속이 있는데요. 금속에 빛을 비췄더니 이렇게 전자가 튀어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아, 요거 광전효과가 일어났구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광전효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래쪽에 있는 광전효과의 에너지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빛을 쬐어줍니다. 여러분, 빛을 쬐어주니까 무슨 에너지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빛의 에너지인 빛 에너지가 있겠죠. 그죠? 빛 에너지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게 좀 어려운데, 금속에 전자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죠? 박혀 있다는 얘기는 좀 쉽게 표현하면 금속이 전자를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금속이 전자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 에너지를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좀 어려운 용어인데 일함수라고 불러요. 일함수. 그래서 빛에너지, 여기에는 에너지가 들어있는데 일함수 여기에는 에너지란 말이 들어있지 않잖아. 그래도 이건 에너지라는 거 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요. 여기 있는 요 일함수는 영어로 work func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해서 work, 일, function, 함수, 해서 일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금속이 전자를 붙잡고 있는 에너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념을 잡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광전효과가 일어나면 전자가 튀어나온다고 했죠. 그죠? 전자가 튀어나오면 아무리 작은 전자라 하더라도 질량이 있는 입자이기 때문에 튀어나오면서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튀어나온 전자의 수가 사실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때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운동 에너지는 바로 최대값을 관측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최대값에 못 미치는 것들은 우리가 관측이 안 되고요. 최대값만 관측이 돼서 보통은 최대 운동 에너지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래서 에너지 관계 세 가지. 빛 에너지, 또 빛 에너지와 일함수, 그리고 최대 운동 에너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되겠죠.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빛 에너지는요, 라지 E라고 쓰면 그 빛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빛의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빛의 에너지가 크죠. 그리고 이 비례 표시를 바꿔서 우리는 뭐라고 배웠었냐면 HF라고, 예전에 에너지 준위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요 공식은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꼭 기억해 둡시다. 빛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는구나. 거기에 플랑크 상수라는 H를 곱해서 우리가 빛 에너지를 얻는구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일함수는 work function이에요. 그래서 work function의 맨 앞 글자 W를 써서 일함수는 W라고 쓰겠습니다. 마지막, 운동 에너지. 여러분, 운동 에너지 뭐였죠? EK죠, 그죠? 근데 여기 최대 운동 에너지니까 최대, 맥시멈 할 때 맥스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우리말로 이렇게 최대라고 써서, 아, 요거 최대 운동 에너지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광전효과는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게 전부 다 최대 운동 에너지밖에 안 돼. 그래서 여기를 그냥 굳이 이렇게 맥스, 최대 쓰지 말고, 아, 이거 최대 운동 에너지구나 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EK라고 쓰고 이걸 우리가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읽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일함수가 4만큼인 금속이 있었습니다. 일함수가 4란 얘기는 금속이 전자를 4만큼 붙잡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 빛 에너지를 10만큼 되는 빛 에너지를 쬐어줬습니다. 그러면 일함수보다 크기 때문에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죠. 그러면 튀어나오면 얼마의 운동 에너지를 갖습니까? 바로 6만큼을 갖는다라는 거야. 자,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있는 10은요, 4하고 6을 더하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시겠습니다. 자, 빛 에너지는 일함수에다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거랑 같아요.
그리고 이때 운동 에너지, 빛 에너지는 HF라고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공식을요, 이제 그래프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Y축을 최대 운동 에너지 축으로 하고요. X축을 진동수 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Y축이 여기고요. X축이 요게 바로 X축이죠. 그럼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쉽게 보기 위해서 Y를 왼쪽 변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W를 넘기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 요게 Y축이고 요게 X축이면 이때 H는 뭘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기울기입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바로 플랑크 상수 H다. 플랑크 상수는 상수, 딱 고정되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직선도 H의 기울기를, 여기 있는 직선도 H의 기울기를 갖는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W, 요게 바로 Y절편입니다. 이람수에 마이너스 붙인 게 Y절편이라 여기 있는 게 바로 W1이라고 하는 어떤 금속의 이람수구나. 요거는 W2라고 하는 어떤 두 번째 다른 금속의 이람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여러분 지금 보면 여기는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프에. 또 여기는 실선으로 되어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고. 자, 점선과 실선이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났을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에너지는요, 요때부터만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요때부터만 운동 에너지 있어서 요때는 전자가 튀어나온 거구나. 요때도 전자가 튀어나온 거구나. 하지만 여기는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은 겁니다. 여기 전자 안 튀어나왔죠? 여기도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말끔하게 지워보면, 자,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구별이 쉽죠, 그죠? 전자가 튀어나온 쪽이 있고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은 쪽이 있구나. 그리고 전자가 튀어나오게 하는 가장 최소한의 진동수가 있네. 여기서는 F1이라고 썼죠, 그죠? 바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문턱 진동수 또는 한계 진동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문턱 진동수나 한계 진동수는 그 진동수 이상의 빛을 쬐어주면 전자가 튀어나오고 전자가 튀어나오고 전자가 튀어나오는구나 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또 하나. 이번에는 여기 있는 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요.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기울기가 뭐였지? 기울기가 여러분 H였습니다.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의 변화량, 여기서는 F1이네, 분의 Y의 변화량, 물론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W1이지만 마이너스 F1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W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람수라고 했던 W1이 둘이 곱해지기 때문에 HF1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래쪽에 있는 요것도 한번 해볼까? 요거는 H가 F2분의 W2가 돼서 두 번째 금속의 이람수는 H에다가 F2라고 쓸 수 있어서, 자, 중요합니다. 금속의 이람수는 플랑크 상수에다가 문턱 진동수를 또는 한계 진동수를 이렇게 곱해준 값으로 구해낼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선생님, 저기 있는 F0는 어디서 나왔나요? 얘들아, 지금 보면 어떤 금속 A일 때는 문턱 진동수가 F1, 어떤 금속 B일 때는 한계 진동수가 F2라고 쓰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F0를 이렇게 우리가 문턱 진동수 또는 한계 진동수라고 쓴다면 그렇게 이람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최종적인 에너지식으로 가겠습니다. 최종적인 에너지식은, 자, 이렇게 한번 위에를 지워보고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최종적인 에너지식은 E는 W 플러스 EK라고 해서 빛 에너지는 이람수에다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인데, 자, 빛 에너지가 HF예요. 그리고 W죠. 그 다음 EK였죠. 근데 여러분 W가 뭐였습니까? 그쵸. 이렇게 해서 HF0라고까지 쓸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조심할 거. 여기 있는 F하고 여기 있는 F0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 이때 F는 뭐냐면 우리가 금속, 예를 들면 위에 있는 그래프를 금속 A 거라고 합시다. 금속 A한테 비춰준 빛이 F1, 여기 있는 빛, 여기 있는 진동수, 진동수 이렇게 무한대로 우리가 비춰줄 수 있는 그 진동수를 여기는 F라고 쓰고요. 또 그 중에서 광전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전자가 튀어나온 가장 작은 진동수 딱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가장 작은 진동수를 우리는 이렇게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영어로 F0라고 썼는데 그 둘을 정말 잘 공부해서 구별 잘 해주도록 하고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또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이번에는 광전 효과의 실험적 사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자, 광전자를 방출시키려면 금속에 비추는 빛의 진동수. 여러분, 금속에 비추는 빛의 진동수 우리 공식에서 뭐였습니까? 그죠, 바로 F였죠. 어떤 최소 진동수보다 커야 하는데 이때 진동수를 한계 진동수 또는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그렇지, 문턱 진동수라고 하고 우리는 기호로 F0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그래프와 관련된 내용들 물음을 물을 수 있는 게 많이 나와서 잘 좀 봐두도록 하고요. 자, 2번 한계 진동수 이하의 진동수를 갖는 빛은요, 아무리 강하게 오래 비춰도 절대로 광전자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강하게라는 말 무슨 말일까요? 강하게, 요거 바로 밝은 빛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세기를 세게 한다, 빛을 강하게 비친다라는 건 아주 환한 빛, 밝은 빛을 말하는데 그렇게 밝은 빛을 비추어도 광전자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한계 진동수 이상의 진동수를 갖는 빛은 그 빛의 세기에 상관없이 즉시 광전자가 나오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빛이 지금까지만 파동으로 알고 있었는데 파동이 아니었다는 한계점을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빛이 파동이라면 진동수가 아무리 작아도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거나 또 오래 비추면 금속 내 전자에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광전자가 방출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계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의 빛을 아무리 세게 오래 비춰도 절대로 광전자가 나오지 않더라. 그 얘기 뭡니까?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갖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빛의 입자성을 이 광전 효과가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요, 빛의 세기에 관계없이 빛의 모에만, 그죠? 빛의 진동수에만 관계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요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 중에서 여러분 F1과 F2 사이인 요만큼 되는 진동수를 우리 비췄다 합시다. 요건 금속 A고요. 금속 B입니다. 금속 A, 광전 효과가 일어납니까? 아니랍니까? 당연히 일어나죠. 왜?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빛을 비췄으니까. 그런데 B는요, 문턱 진동수가 F2예요. 한계 진동수가. F2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선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최대 운동 에너지는 진동수에만 관계한다. 근데 만약에 똑같은 A였는데 이번에는 진동수를 이만한 걸 비추게 되면 더 운동 에너지가 커졌죠. 그죠? 그런 식으로 진동수에만 운동 에너지가 관여한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진동수가 똑같더라. 그러면 그때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개수는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만약에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면 빛을 세게 비추면, 환하게 비추면 비출수록, 밝은 빛을 비출수록 광전자의 개수가 그만큼 많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내용이야. 그래서 빛의 세기가 관여하는 경우가 있고 빛의 세기가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다르니까요. 여러분 잘 보시고요. 우리도 기출문제에서 이 부분을 또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광장자설 갑시다.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빛은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 광자 또는 광량자라는 입자의 흐름이다라는 학설을 발표하게 되고 우리는 그걸 광량자설이라고 하고, 사실 뭐 광량자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중요해요. 요 공식이. 요 공식 여러분 어디서 우리 예전에 에너지 레벨 기억나니? 에너지 레벨 할 때 이 부분의 공식을 썼단 말이야. 그때 여기 썼던 거 E는 HF도 있었지만 파장이 들어가 있는 람다분의 HC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진짜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좀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빛의 이중성이에요. 우리 제목이 광전효과와 빛의 이중성이었죠. 그리고 여기는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을 한번 구별을 해볼 건데, 빛이 파동의 성질을 나타낼 때는요 간섭을 한다거나 회절할 때는 파동의 성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자, 예를 들면 총알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절대로 간섭하거나 회절할 수 없거든. 그래서 간섭이나 회절과 같은 물리적인 현상은 빛이 파동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고요. 두 번째, 빛이 입자인 걸 알려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배웠던 광전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 둘 다 빛은 만족하기 때문에 파동성도 있고 입자성도 있네, 우린 그걸 빛의 이중성이라고 부른다라는 정도까지 이해해두면 되고요. 자, 마지막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광다이오드, 예를 들면 뭐 엘리베이터 출입문이나 아니면 자동문 이런 거에도 많이 쓰고 있고요. 아래에 있는 디지털 카메라를 보면 여기는 필름이 없죠, 여러분. 필름 대신에 뭐가 있냐면 바로 전하 결합 소자, CCD라고 부르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빛이 가해지면 광전 효과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에 따라서 우리가 색깔을 구현하는 그런 방법으로 아주 편리하게 쓰고 있고요.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역시 CCD를 활용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광전 효과는 생각보다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광전효과 관련된 기출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출문제는 우리 다음 강 32강에서 물질파 공부한 다음에 한꺼번에 문제를 풀 테니까요. 다음 강도 열심히 잘 공부하시고 또 그때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